자,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역시 탄핵 소추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 그러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철야 농성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보시죠. 내용 좀 보겠는데 우선 국회 상황 좀 살펴보겠는데 영상이 좀 준비된 게 있거든요. 오늘 모습을 좀 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편파적인 국회의장 사퇴하라! 윤리반부 반각하는 국회의장 편파적인 막강한 권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회법의 자의적인 해석을 넘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각계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에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범을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탄핵 중독, 탄핵 남발, 민주당을 규탄한다. 저기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같은 안건의 동일 회기 내 발의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보고된 탄핵을 일방적으로 불법 처리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한 표정으로 재발의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잘못 베껴쓴 탄핵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했던 것은 민주당의 수준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모습만 하는데 분위기가 일단 좀 심상치 않아 보이고요. 지금도 아마 국회, 글쎄요, 뭔가 대치 분위기, 약간 긴장된 분위기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국회 현장 좀 연결해 보겠는데요. 김순철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오늘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네, 민주당이 그제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10일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지 20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 자신을 포함한 여권 추천 상임위원 2명이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유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고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 이정석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는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탄핵안은 첫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내일인 12월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그러니까 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8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었는데요. 국회의장실 앞에서 40분 동안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김진표 의장은 결국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생때 탄핵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본회의 전까지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국회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분들은 뭘 떠오를까요? 뭔가를 밀어붙이고 강행하는 모습, 아니면 아주 바닥에 앉아서 뭔가 외치면서 반대하는 모습. 이거요, 옛날에 너무 많이 봤었는데 좀 이런 모습 안 보이자고 합의도 한 게 몇 년 됐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모습 오늘도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게 탄핵 소추안이잖아요. 그런데 화면 좀 보시죠. 어제 이게 뭐라고 할까? 이걸 해프닝이라고 됩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거잖아요. 거기 보면은 발의자 명단에 고민정 의원 등 무려 168명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동관 탄핵안의 이유 중에 검찰청법 위반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아니, 방송통신위원장인데 검찰청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알고 보니까요, 다른 검사 탄핵안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복붙이라 그러죠.
이걸 잘못 붙여놓은 겁니다. 똑같이. 이걸 뒤늦게 알고요.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탄핵소추안이요. 원래가 발의가 된 게 있었고요. 그게 지난번이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재발의. 그럼 저렇게 되면 재발의를 한 겁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아니 이 발의한 의원이 무려 지금 100명이 훌쩍 넘어가는데 저 발의했을 때 누구도 제대로 안 읽어본 겁니까 그럼? 그런 거죠. 아 그런 겁니까 진짜? 아, 아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좀 어처구니 없으시다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 이게 사실 예. 웃으면 웃을 일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사실 있어요. 뭐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한 300명 가까운 뭐 이런 것도 여야 합의해서 하는 것도 어떤 때 보면은 좀 실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네.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아주 벼르고 했던 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실수가 나옵니까? 그 이제 실무자가 잘못하고 그걸 또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여러 번 있었을 텐데 예. 이게 지금 여과 없이 그냥 이대로 쭉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예. 근데 국회에서 보면 가끔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종종입니까? 그럼? 종종은 아니고요. 아. 뭐 가다가 보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좀 바꾸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전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안건이죠. 여야가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그렇죠. 지금 대립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몇 달 싸우고 있는 예. 건데요. 이걸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의원들도 문제고 실무자들도 문제고 예. 이건 당기가 좀 빠진 느낌이 듭니다. 당기가 빠졌다. 이건 뭐 변명이 안 되는 거고요. 잘못한 겁니다. 이건 뭐 사과할 기회가 있으면 사과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탄핵소추안 제일 첫 장에 어떤 법을 위반하니까 그래서 탄핵소추안입니다. 이걸 쓴 거잖아요. 핵심을. 그런데 그 내용이 뒤에 잔뜩 두껍게 붙어 있는데 혹시 이 정도면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뭔가 또 실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해프닝처럼 비춰서 다시 바로잡긴 했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런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우리가 그 탄핵안을 보는 민주당의 흉중 이런 예.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저게 만약에 굉장히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본인들이 결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설득해서 탄핵이 가결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예. 근데 저렇게 성의 없이 한다는 거는 탄핵 심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바라진 않아도 그 전 단계에 어떤 목적이 있다. 그냥 저희가 소추 봤을 때 자체로 의미를 삼는다는 소추 거죠. 해결돼서 소추사가 송부가 되면 이 권한 정지가 되잖아요.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직무 정지 자체가 목적이지 예.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되는 것은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희 그 변호사들이 서면될 때도 굉장히 몇 번씩 보거든요. 예. 근데 저게 탄핵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 뭐 기능 하나의 그 기관의 기능 정지가 예, 되는 예. 탄핵안인데 거기에서 탄핵 주문이거든요. 그게 예. 이유도 아닙니다. 주문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었다. 이 말은 검찰청법. 탄핵해주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어. 결국 그 정도로 잘못된 거예요. 근거 법령이 검찰청법이면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 가서 고쳐지지 않으면 이건 탄핵은 기각입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아예 그렇죠. 자 지금 절차가 문제가 돼 있다. 뒤에 지금 뭐 이거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법령을 잘못 인용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 근거 법령을 잘못됐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 관심이 없다. 이 탄핵 소추안 구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차피 탄핵하면 의결하면 된다. 예.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근 300명 계신데 예. 이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안을 읽어보지 않아도 이미 민주당은 탄핵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어차피 그럼 한 사람이 결정하면 몇 사람이 결정하면 예. 그럼 260명 300명은 똑같이 따라가는데 예. 뭐하러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 있지? 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까요?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 대책이 철야농성인가요? 반대 대책이 사실 없잖아요. 없어서 이걸 선택하는 두 겁니까? 번째는 원래 30일 날 1일 날 이게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본회의 일정을 잡는 거 자체에 대해서 잡지 말아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어. 이 개회 여부만 의장한테 저희가 조르는 것뿐이 없는 그래서 건데. 오늘은 원래 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면서 의장이 본회의장 못 가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원래. 근데 오늘은 사실은 어쩔 수 없고 어.
내일 이제 이게 내일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열지 말아달라. 예. 오늘 보고하고 내일. 왜냐하면 예산안 통과를 위한 기일이기 때문에 예. 내일은 사실 열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하루만 원래 선택적으로 여는 거였거든요. 날짜 두 개를 근데 지금 지정해놨지만. 내일을 연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을 할 때 해도 예. 자 검사 탄핵은 모르겠어요.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에 또는 뭐 그 이전 검사 하나 같은 경우에는 예, 손준성 검사. 예, 예. 만약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탄핵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면 지금 탄핵을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형사 절차가 나오고 나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큰 문제인데 예. 지금 탄핵 이유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인이 해가지고 14건씩 처리했냐. 예. 이거 법이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이 가결되게 되면 직무가 정지돼요. 그렇겠죠. 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예. 5명의 완성체를 해놓고 하든가. 어. 그래놓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예. 또 기다리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빨리 그 탄핵 방통위원을 구성하자라고 예. 뭐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대통령께 촉구하든지 하고 방통위원회를 기능을 다 살려놓고 나서 방통위원장 당신은 그 방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방통위원회가 없어졌어요. 탄핵을 가결하게 되면 그러면은 글쎄 민주당이 국가의 기능 하나를 정지시켜 놓는 건데 이게 예. 과연 바람직하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표결을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도 아마 지금 분이라면 본회의를 열 것 같은데 그럼 내일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의장이 밖으로 못 나오게 막 물리적으로 몸싸움 벌여주고 이러는 겁니까 또? 저희가 이전에 아시다시피 그 한번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의원들 상당수가. 뭐 도지사에 당선되신 분도 재판받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앉아서 연좌농성하는 정도가 가장 큰 것이고 손을 대거나 그렇죠. 뭐 몸을 쓰거나 이건 안 된다는 손을 거죠. 대거나 이런 걸 떠나서 위력만 행사해도 안 되는 거고. 예, 그 해당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내일도 있어요. 그냥 저런 모습인 거니까 연좌농성? 왜냐하면 뭐 더 이상의 방법은 저희 없어 보이고 이제 민주당한테 한마디만 더 하면 예.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소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굳이 이게 탄핵안 이렇게 밀어붙일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지금 뭐 방송사 몇 개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볼 때 이 부합할 수 있는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그럼 지켜볼 필요도 있는데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요. 이거 정기남 교수님한테 지켜봐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요. 이미 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예. 어떤 그 당내에서 중대한 어떤 범법 행위라든지 또 방문진 이사회에 대한 어떤 부당한 해임 청구라든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죠. 중요한 것은 방통위원장이 뭐 해임됨으로 인해서 탄핵 직무정지됨으로 인해서 방통위는 또 약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당에서는 어쨌든 바로 이어서 방통위 예. 추가 임명을 통해서라도 그분을 좀 보완해 나가자.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려되는 것은 예. 이런 거죠.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예. 과연 국민적 눈높이에서 아. 정말 뭔가 분명한 범법 사실이 확인되고 또 충분한 국민적 합의 예.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또 이게 무겁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이냐. 예. 이 문제는 민주당으로서 갖는 또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내일 심상치 않겠네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요. 오늘 아마 전초전처럼 저렇게 나왔는데 내일은 표결이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예, 신경미 기자님. 방통위원 문제는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입법 미비였어요. 이게 5인 위원회니까 사실은 과반이 있어야 그 위원회의 취지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입법 미비가 됐는데 사실은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위원회의 취지를 살리자고 그러면은 3인 정도가 돼야 뭐가 위원회로서 구성이 되는데 그게 일단 없어서 그건 지금 입법 발의가 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방통위원이 이렇게 2인으로 사실 이상하게 이 구성이 현재 돼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된 것은 전적으로 여당 책임입니다. 사실 위원들이 다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용산에서 일단은 동의를 안 해줬고 예.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서로 안 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2인 체제가 오래 예. 간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용산의 책임이 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저 실수한 것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예. 그게 뭐 관심이 없고 뭐 탄핵에만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요.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이건 그냥 이런 일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예.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알겠습니다. 말씀만. 예. 왜냐하면 법령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규정을 두자는 거, 이제 말씀 주신 그 개의 정족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건 입법 불비가 맞는데 예. 거기에 보면 개의요건 중에 방통위원 2명 이상이 회의를 열어달라 그러면 열을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그걸 근거로 해서 2명이 회의를 진행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법률상의 해석 근거는 있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뭐 약간 입법상의 미비다? 아니다. 근거가 있는데 뭐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약간 이런 논쟁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오늘 국회에 약간 긴장됐던 분위기,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좀 심상치 않아지는 거죠.